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점프업할 찬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 페이지 중국어 버튼 이제 노출 금지. 쿠팡이 상세 페이지 전체를 외국어로 표기하는 상품은 노출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도록 점점 더 규정이 강화될 것이고 대부분의 마켓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번 쿠팡의 방침에 담긴 큰 흐름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우리에겐 찬스가 될 것 같네요. 이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먼저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앞으로 항상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과 이베이닷컴, 큐텐 싱가포르는 영어가 기본이고 큐텐 재팬과 라쿠텐은 일본어가 기본입니다. 외국인은 언어 선택을 통해서 보게 하거나 아마존 재팬, 아마존 독일처럼 나라별로 그 나라의 언어 버전으로 마켓을 제공하고 있죠. 모두 자국어를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오픈마켓은 자국 외에 중국어, 영어 등 짬뽕이 되어 있죠. 국내 마켓에도 점차 글로벌 언어 지원과 국가별 상품 분류가 구현되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고객이 손쉽게 쇼핑하도록 각 마켓마다 한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애로를 겪겠습니까? 첫 단계에는 중국어 밭에 한글 일부를 믹스시켜서 견디다가 두 번째 단계에는 구글 발번역으로 옵션명과 상품 페이지가 도배되다가 이후에는 한글 상세 페이지만 등록이 되도록 좀 더 정교하게 승인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외국어로 대량 등록을 하는 판매자는 문제되는 것마다 마켓에 항의나 소명을 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재문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등 지금까지 안 해도 되었던 일거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존도 초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져서 대량으로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아마존을 따라 해온 쿠팡도 이제 확장 우선 정책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상품 등록 규정과 등록 수량에도 엄격해지고 아마존 FBA 참고처럼 로켓 배송과 제트 배송의 입점 요건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자국몰에는 자국 언어로만 올리게 하고 번역국가 선택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정책 변화를 잘 파고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잘 노출되도록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통상 상품을 소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작업하는데 상품을 고르고 그에 맞는 좋은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이 있고 키워드를 먼저 발굴한 다음에 상품을 찾아 떠나는 방법이 있죠. 다시 말해 상품을 먼저 정하고 솔루션 AI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키워드 세팅법을 써도 되고요.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키워드를 추출한 후 상품을 찾는 편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수동으로 등록할 때의 예입니다. 이미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초보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오바오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했다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한글로 번역해줍니다. 텍스트는 번역이 될 것이고 이미지는 별도로 번역을 해야겠죠. 작업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1번 중국어 없는 이미지는 그대로 쓰고 2번 중국어가 많으면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고 3번 중국어가 한쪽에 몰려있으면 자르고 4번 꼭 번역해야 하는 것만 이미지 번역을 한다. 5번 상세 페이지에서 올릴 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 티몰에서 임의의 카테고리 여성 의류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품을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요. 여기 텍스트 부분들은 다 긁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미지에 있는 글자들은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네이버 웨일에서 이미지 안에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에서 이미지에 대고 이미지 번역을 누르면 이와 같이 번역이 되죠. 여기도 이미지 번역 되고요. 여기도 이미지 번역은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려면 쭉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려면 여기에 번역 박스가 이미지를 가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번역이 깔끔하게 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여기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도 이미지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도 이미지 번역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와 같은 GIF 파일은 이미지 번역을 하면 이 상태에서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들과 중국어 텍스트들이 나오죠.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이미지를 훼손을 시키니까 이것도 번번이 작업하는 게 매우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패콘으로 한꺼번에 대시보드를 띄운 다음에 여기에 대표 이미지와 보조 이미지, 동영상, 그 다음에 SKU로 해서 다운받는 거, 밑에 상세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다운을 받겠습니다.
백헌으로 다 다운이 됐죠. 이렇게 여기에 이미지는 보면 750 곱하기 1000 사이즈가 기본이고요. 주요 이미지가 여기에 SKU는 800 곱하기 800. 그런데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790 곱하기 1075, 790 곱하기 1301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죠. 널크리 사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요.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폴더 열기. 네, 이와 같이 원래는 정사각형이 아니었지만 옆에 프레임을 줘서 전부 다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죠. 네, 이 작업이 1차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다운받았던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쭉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요. 쭉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 올린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여기 편집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여기가 중국어가 있는데 원래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번역을 해서 다운받아도 되는데요. 우린 작업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 자르기로 들어갑니다. 자르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틀을 이렇게 중국어 없는 부분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네, 아무 지장 없죠? 이렇게 해서 적용. 네,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 깔끔하게 중국어가 날라갔죠? 네, 이 사진은 중국어가 없어요. 네, 이 사진은 중국어가 있죠. 자, 그럼 다운로드 받았던 이 이미지들을 그냥 손쉽게 순서대로 부릅니다. 이렇게. 네. 다음에 네, 이렇게 당겨놓고 부르고 또 여기도 당겨서 부르고 밑에도 당겨서 부르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쭉 당기면 개별 사진으로 정렬. 네, 이렇게 들어가죠?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가 있는 부분만 지우면 되죠. 여기는 복잡하면 그냥 안 쓰시면 됩니다. 날리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면 번역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날리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여기 이미지를 번역을 하죠. 네, 번역이 됐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일단 날리고 이 자리에 사진을, 네, 이 이미지 파일을 JPG로 바꾼 다음에요.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 올리면 사이즈 적용표가 붙습니다. 깔끔하게 감쪽 같죠? 센터로 앉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중국어를 안 나오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자르기만 하면 되죠.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부에 있는 이미지는 여기서 불러서 앉혀야겠죠. 추가 이미지들도 이렇게 불러서 앉히면 됩니다. 심플하게. 동영상도 이렇게 불러서 앉히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동영상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이미지를 가급적이면 중국어 글자가 안 나오게끔 다 잘라버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보기가 싫다 하면 더블 클릭, 그러면 편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자르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중국어 글자를 지운 다음에 적용 완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어 글자가 날아가고요. 여기도 보기 싫다, 여기 편집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편집으로 들어와서 자르기 이렇게 내려서 적용 완료. 네,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버 웨일에서 번역한 것을 다운받은 것은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깔끔하게 수동이라도 금방금방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쿠팡의 원칙에도 맞고요. 일반 고객들한테도 보기 좋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등록을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른 OCR 도구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데에는 별로였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다음은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갑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활동 시즌인 봄을 타겟으로 홈페이지 분야별 인기 검색어에서 스포츠 레저를 타겟으로 정해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보호용품이 상위에 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 보호대를 선택합니다. 한 번 더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셀링 한의를 통해서도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아이템 발굴로 가서 스포츠 레저 보호용품 무릎 보호대를 조회합니다. 데이터 앱이 제시한 무릎 보호대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3단계까지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가 다운되겠죠.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고 아래줄까지 다운받은 키워드들을 블록을 씌운 다음에 컨트롤 1, 그럼 여기서 맞춤을 누르고요. 셀의 맞춤 확인. 네, 그러면 다 맞게끔 구현이 됐죠. 자, 셀링 하니가 좋은 점은 여기에 묶음 상품 비율이라든가 광고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성장성, 브랜드 점유율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내가 필요한 바에 따라서 소팅을 해서 쓰면 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첫 테스트는 전체 상품 중에서 경쟁률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H가 경쟁률이죠. 경쟁률이 2 이하인 것 중에서 두 번째 기준이 검색량이 많은 것 순으로 I열에서 셀값이 내림차순으로 많은 것으로 하고,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성장성이 좋은 것을 N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N을 선택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률도 괜찮으면서 검색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성장성도 좋아 보이는 상품들 위주로 골라봤더니 이제 브랜드 빼고요. 잠스트라는 게 무릎 보호대가 어떤 브랜드인가요? 저 리밴드 무릎 보호대, 프리미엄 헬스 무릎 보호대, 무릎 꽉 무릎 보호대, 프리미엄 니 슬리브, 군인 군대 훈련소 군용 작업용, 네, 이렇게 뽑았고요. 그러면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셀 색을 노란색을 위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고 잠시 보려 합니다. 키프리스에서 아까 의심 가는 키워드 중에서 리밴드라고 있었죠. 그리고 상표명을 보면 네, 상표명이 없습니다. 네, 리밴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리밴드 무릎 보호대, 리밴드, 그 다음에 미세 전류 무릎 보호, 이것은 뭐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프리미엄 헬스 무릎 보호대, 무릎 꽉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좋습니다. 프리미엄 니 슬리브,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릎 보호대를 네이버 쇼핑으로 와서 이 상품이 과연 많이 팔리는 상품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랭킹 순, 이런 제품도 리뷰가 많이 쌓였는데도 광고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를 그대로 찾아서 자, 이 무릎 보호대를 타오바오로 한번 가봅니다. 네,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가격대를 보면 280위안에서 320, 360까지 있고요. 196도 있네요. 네, 같은 상품인데 많이 팔린 게 검증이 된 상품은 196위안이 가장 싼 것 같습니다. 일단 196위안 곱하기 200은 39,200원. 네, 그럼 뭐 40에서 44cm에 요것은 196위안이네요. 자, 그럼 이 상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자, 이 상품에서 그대로 윈들리 클릭 관심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관심 상품 대시보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해서 이제 각 마켓으로 쏘면 되겠죠. 번역 이슈는 결국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좋은 번역을 하고 얼마나 고객의 마음에 들게 디스플레이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번역하면서 상품을 수집하는 도구를 쓰게 되는데요. 대표님들이 각자가 원하시는 솔루션들을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예시를 드는 솔루션만 좋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내일연구소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활용할 뿐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은 설명란에 최고 30%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를 기입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자, 윈들리에 수집한 자료를 볼게요. 이 잠스트라는 것은 일본 브랜드 같으네요. 니폰 시그맥스 코.ltd, 네, 일본 브랜드 같습니다. 일반적인 병행 수입이 가능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키워드들 빼고요. 내가 이 상품의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가져올 자신이 없으면 앞에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게 좋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가져올 자신이 있으면 정확하게 브랜드명을 써주고 묶일 때를 대비해서 승부를 걸면 되죠. 여기에 상품명 키워드 추천을 눌러서 무릎 보호대를 검색.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키워드들, 윈들리 AI가 추천하는 키워드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무릎 보호대, 댄스 무릎 보호대, 농구 무릎 보호대,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 기존에 있는 상품명 뒤에 이런 키워드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자 이내에 쓰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엑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세로로.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보호대에서 상단에 있는 더보기를 통해서 무릎 보호대 등산, 얘를 다 복사를 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붙여 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마킹만 해놓고, 예, 여기는 윈들리 AI가 제시한 키워드고요. 여기는 복사를 해서 아랫단에 마킹한 다음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세로로 주변 서식에 맞춰서 붙여 놓고요. 여긴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 중복값을 테스트를 해보면 빨간색이 있는 것은 중복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간색이 많이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딱 2개의 키워드밖에 없어요. 놀랍죠? 그러면 다시 테스트. 자, 이번에는 무릎 보호대를 선택을 하고요. 스포츠 레저, 보호용품, 무릎 보호대,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하단부로 내려봅니다. 검색 설정에 들어와서 아까 윈들리 AI가 소개했던 이 키워드들 있죠? 이 키워드를 보기 좋게 옆으로 눕혀 볼게요. 눕힌 다음에 여기다가 equal, 여기 대상 키워드를 찍고 그다음에 and, 쌍따옴표 사이에 콤마를 넣어줘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당기죠. 네, 여기까지 다 당겨서 맥시멈 10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튕길 건 튕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 튕겨내는 걸 감안해서 한 13개 정도만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태그 직접 입력을 누르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키워드 이런
보호대, 등산 이런 것들은 못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는데도 태그 사전에 등록된 태그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럼 태그 사전에는 2개가 등록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AI는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 사람들이 많이 줘야 되는 키워드 위주로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는 네이버 쇼핑에 아까 키워드 뽑은 거였는데 얘를 지우고 맨 처음 우리가 셀링 한리를 통해서 뽑았던 키워드들 있죠. 여기서 소위 황금 키워드를 추천한 것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서부터 아래로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키워드를 전체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중복값 테스트를 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AI들이 추천하는 키워드들은 자기 키워드 툴로서 실제로 자기만의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키워드를 추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이버 쇼핑에만 진열됐던 이 키워드들만 단순히 긁어오는 데에서 벗어나서 각 키워드 도구들이 추출하는 것은 유니크한 방식으로 뽑아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굳이 50만 개 이상의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가 공통적으로 네이버 쇼핑 다 끌어당겨서 쓰는 그 활용성보다 키워드 도구를 써서 또는 상품 등록 솔루션이 제공하는 AI 키워드를 쓰는 것이 좀 더 유니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선택하는데 전혀 여기에 네이버 쇼핑에 있는 키워드를 추출해 가지고 쓰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반복시키는 결과, 그러니까 크롤링해서 땡겨와서 단순 배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선택해도 좋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50자 이내에 써야 되니까 약국 무릎 보호대까지 넣으면 50자 안에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각 키워드가 꾸며주는 말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약국 띄우고 무릎 보호대, 또 무릎 보호대 띄우고 추천하면 충격 흡수 보호대 추천, 패드 추천 이런 식으로 각각 띄워진 키워드가 다 꾸며주는 말은 될 수 있지만 대신 이렇게 붙여 써서 하나의 키워드로 쓰는 사람의 키워드를 먼저 반영을 하고 이 키워드를 띄워 쓴 사람이 그 다음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보호대 추천으로 승부를 걸 것 같으면 무릎 보호대 추천을 온전히 붙여서 쓰는 것이 무릎 보호대 띄우고 추천 쓰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AI 키워드, 그러니까 윈들리 AI 키워드가 추천하는 이 많은 키워드들을 실제로 셀링 하니와 같은 키워드 도구,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의 쇼핑 연관 검색어와 비교해봤을 때 꼭 겹쳐서 똑같은 자료를 끌고 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초이스를 해서 써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다른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사냥을 떠날 필요가 굳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각각 틀리잖아요. 쿠팡은 스포츠 아대 쪽에 있을 것이고 네이버 카테고리는 스포츠 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여기에 카테고리는 광고를 보고 초이스 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스포츠 레저 보호용품 무릎 보호대, 이게 네이버 쇼핑의 올바른 카테고리입니다. 네, 보호용품 무릎 보호대 이걸 초이스 하시면 되죠. 여기나 초이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천 태그 검색 눌러보면요, 추천 태그들이 쭉 나오죠. 스마트 스토어는 10개, 쿠팡은 20개까지 들어가죠. 너무 쉽게 돼 있네요.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소속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쇼핑 키워드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빨리 상품을 등록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된 키워드를 쓰는 것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이스를 하고 저장. 자동으로 쿠팡은 20개까지, 네이버는 10개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태그를 꾸며주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낚싯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상품명과 태그를 쉽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별 이상이 없죠. 다음, 자, AI 번역으로 눌러볼게요. 네, 깔끔하게 번역이 됐죠. 생각보다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폰트의 크기가 16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19로 선택을 하면 이게 커지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핵심 키워드를 먼저 띄워 놓고 항상 방식을 그 다음에 굵게 처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키워드들은 조금 더 작게 18 정도로 처리를 하고 얘도 18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마련이 됐죠. 그죠? 여기도 우리나라 말에 맞게 여기도 체력 향상을 위한 가벼운 무릎 보호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늘려보면 무슨 말 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도 조금 키운 상태에서, 작업할 땐 좀 키운 상태에서, 다음 이미지 분석 중 택 완료. 네, 완료.
다음. 네, 그래서 여기서 픽사베이에서 무릎 상처라고 조회를 해서요. 여기 이미지, 무릎이라고 쳐서 나온 요 이미지를 클릭, 여기 격렬하게 운동하는 여기 이미지도 클릭, 프리 다운로드 얘도 클릭, 여기에 무릎 이미지도 클릭, 윈들리에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윈들리는 외부에 있는 이미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이미지 편집 눌러서 여기다가 텍스트 삽입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그냥 이게 디자인의 아트성은 따지지 말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후킹할 수 있는 문구를 아예 처음에 편집할 때부터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완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미지 편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삽입 얘를 옮겨서 방치하면 이렇게 해놓고 완료. 제가 작업하는 거에서 아트성은 참조하지 마세요. 여기는 텍스트를 특별하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텍스트를 넣어서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작게 완료. 네, 이렇게 하시면 상품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대표 이미지죠. 해외에서 가져올 때는 모두들 이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대체할 만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를 쓰는 것이고, 웬만하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와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이런 말들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함부로 또 과장된 표현을 쓸 수도 없고 통증 완화나 이런 표현을 또 쓸 수가 없죠. 무료 보호대의 키워드들 중에서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는 디폴트로 기본 배송비를 10,000원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반품 배송비는 20,000원, 그 다음에 교환 배송비는 40,000원 잡아놨습니다. 그럼 원가는 39,200원에서 수수료하고 할인 전 가격은 91,430원. 그래서 30% 할인을 해서 작업을 하고 하나 팔 때마다 17,134원이 붙는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재고는 10개 밑으로 남으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오죠. 검색 엔진이 재고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잡아 놓으세요. 9999 또는 999. 그 다음에 상품 속성, 이것은 이 브랜드를 가져와서 이 장소에 마켓의 제조사 브랜드 모델란에 내가 쓸 때 검색 엔진에 의해서 경쟁 상품과 묶였을 때 내가 경쟁이 자신이 있는 경우, 특히 사입을 하거나 또 별도의 코드를 적용해서 할인 상품을 받을 때를 빼고는 굳이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안 넣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브랜드의 노출 정도는 상품명에 넣는 브랜드의 기입 정보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노출될 정도로 강력한 기입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나의 가게가 ABC면 뭐 ABC 샵 거래처 이런 식으로 써주든지 중국 OEM 상품 이렇게 써주든지 이거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러면 올바르게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유리하고, 대신 항목 하나하나가 SEO에 반영되는 작은 요소들이니까 칸을 채우긴 채워야죠. 하나 중간에 슬래시를 넣는다든가, 브랜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마켓의 거래처, 중국 OEM 상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비틀어 쓴다. 상세 페이지는 여기에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해야겠죠. AI 번역. 네, 다음 정신적 보호란 말이 없죠. 정서적 함께 나누세요가 아니라 누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죠. 여기도 좀 뚜렷하지 않아서 여기도 조금 더 키워주고, 그리고 여기에 로고가 불분명해지면 얘는 매직 브러쉬를 눌러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직 브러쉬 실행. 깔끔하게 지워졌죠. 여기 또 매직 브러쉬 실행. 네,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뭐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외국어 지우기, 다시 매직 브러쉬로 실행. 이 정도면 뭐 깔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네, 얘도 지금 35%인데 100%로 놓고 AI 번역. 다음, 얘는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네, 굵게 색상 자체를 약간 블랙 쪽에 가깝게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좀 더 20 정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뭐 내가 20이었으니까 아래도 20 볼드체, 여기는 12였으니까 아래도 12, 13이네요. 오히려 약간 밑으로 빼면 되겠네요. 약간 20 볼드체. 대신 지저분한 장면은 조금 이따가 정리할게요. 무릎 관절을 견고하게 고정시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저분한 게 있다 그러면 뭐 여기 외국어 지우기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완료. 다음, 한 사이즈 큰 보호 장비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서 완료.
그 다음에 여기도 100%에서 다음, 자, 완료, 다음, 네,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 마찬가지로 쉽게 확대, 다음. 너무 말이 이상한 것만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 네, 굵게 완전 개방할 수 있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죠. 여기에는 차라리 수정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날려버리고, 웬만하면 날리세요. 여기도 매직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칠해버리세요. 그리고 매직 브러쉬 실행, 예, 감쪽 같죠? 그래서 완료. 이 상품은 밑에 이미지가 뿌옇고 이상하면 굳이 이것을 다 복원해서 살릴 필요 없이 그냥 자르기 이렇게 올려다 놓고 1대1로 자르기, 자유 자르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사이즈 적용표까지만 딱 내려와서 자르겠습니다. 적용. 네, 심플하게 잘렸죠? 완료했습니다. 완료. 네, 되게 쉽죠? 그래서 해외 상품을 찾으러 갈 때는 뭔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찾으러 가는 게 맞는데, 상품을 가져올 때는 그냥 설렁설렁, 중국어 많이 들어간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날려버리고, 또 중국어가 한쪽 사이드에 몰려 있으면 잘라내고, 꼭 번역이 필요한 이미지는 여기에서 AI 번역으로 해치우고, 말이 너무 이상한 것은 살짝 고치고,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에 50개씩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품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죠. 네,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업로드 설정이 돼 있으니까 네이버와 쿠팡으로 업로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기본 정보 들어가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설정한 마켓들의 상품 업로드, 자 11번가는 국내로 정해놨기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됐는데, 일단 네이버와 쿠팡은 쉽게 성공이 됐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요. 일단 키워드를 AI가 추천하는 것에 되게 마음에 드네요. 되게 유니크하다는 뜻이잖아요. 쿠팡 같은 마켓의 정책이 여러 마켓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국어로만 도배되어 있는 상품을 우리 소비자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쿠팡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국의 셀러나 아니면 무지성으로 중국 상품들을 쫙 뿌려놓는 사람이 제약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좀 더 유리할 것이고요. 물론 영어나 일어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중국어보다는 훨씬 덜하고, 영어를 표현하되 한글을 적절하게 설명만 해주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든 아마존이든 상품을 가져와서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상품을 설명을 하면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윈들리와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함으로써 매직 브러쉬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이미지의 바탕을 정리할 수도 있고, 추천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유니크한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상품명과 태그를 붙일 수도 있었다. 이런 작업이 반복되면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네이버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만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가급적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셀러들이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서 남의 브랜드를 쓰거나 스니커즈처럼 카테고리 명도 키워드로 인식한다는 검색 엔진의 로직을 모른 채 반복해서 중복으로 쓰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죠. 또 무분별한 판매처명을 남발하는 것도 제어하려고 가급적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셀러들이 상품을 용도별, 기능별로 표시하는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해서 상품을 묻기에도 좋고, 소비자는 최대한 단순화된 비교 자료를 통해서 손쉬운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네이버 쇼핑 광고에 자동으로 추천되는 키워드의 성과 측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전 국민이 쓰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많이 쓰이는데 태그 사전에 없다는 이유로 노출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일컫는 신조어 댕냥이라는 단어는 태그에 넣을 수 없도록 막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화 상태일 정도로 너무도 많이 쓰이고 그 키워드로도 많이 팔립니다. 인기 프로 나 혼자 산다의 축약으로 많이 불리는 나훈산도 매우 많이 쓰이지만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호텔 델루나 어쩔TV 저쩔TV 같은 단어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OTT에서 전 세계를 달구었던 우투도 영투도 우나 이태원 클라스도 태그 사전에 없습니다. 네이버가 전 국민의 실시간 신조어나 축약어를 AI 기술이 즉시 태그 사전에 반영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한 태그 사전에 없는 키워드를 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만 써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면 하나의 상품에 공을 들이는 방식은 아무리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점, 만약 지금 나에게 번역 이슈가 중요하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헤쳐나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